유조 측은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 측과 민주당의 압력이 있었다면서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민주당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검찰에 제공한 녹취가 총 3개고 이미 공개됐고요. 공개하지 않은 녹취가 몇 개 더 있다. 그리고 저한테도 동선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을 정도니까 실제로 겁을 많이 냈고 무서워했다. 늘 누가 뒤에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무섭고 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시민단체, 제보를 받은 시민단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 2달 전에 휴대전화도 교체했고, 대장동 관련 두 번째 죽음, 그러니까 고 김문기 제1처장 이후에는 늘 누가 뒤에서 따라오는 느낌이 들고 무섭다고 말했다. 물론 주관적인 느낌입니다만 고인이 최근에 압박을 많이 받았다.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SNS에 나는 절대로 그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고 우리 아들, 딸 결혼하는 거 끝까지 볼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쓴 거 자체가 어떤 그 앞에 두 분의 극단적인 선택을 보면서 그걸 굉장히 의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모르지만 협박을 받은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굉장히 누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해갖고 그것 때문에 휴대전화까지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압박감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특히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당선이 유력한 그 여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어떤 힘 있는 세력과 이렇게 맞선다는 게 일반인들로서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부검 결과 심장마비로 나타나긴 했는데 그건 이제 결과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심장마비에 이르게 됐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밝혀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이 가진 이제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어떤 분들을 만난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인도 사인이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그 제보자의 그 휴대전화 포렌식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겁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딱 드러난 현상보다는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맥락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실제로 지병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협박이라든지 압박에서 느끼는 어떤 심적 고통에서 그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제보자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에 민주당은 1시간 뒤쯤인가요? 기사 이후에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고인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고발 조치돼 수사 중이다. 대납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관욱 교수님 이거에 대해서 유족 측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복을 비는 돼야 되는데 이런 녹취 조작 의혹의 당사자다라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명복을 비는 거는 이제 또 하나의 것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관계를 또 명확히 해야 되는 건 또 하나입니다. 예컨대 지금 그 녹취록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본인이 얘기하고 그걸 본인이 제보하는 형식으로 가져가요. 그리고 같이 있었던 최모 씨는 이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서를 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 진실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변호사비에 대해서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농협하고 삼성 해가지고 2억 5천 정도 조금 넘게 보냈다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진 의원님하고 동의를 해요. 왜 검찰이 이렇게 수사가 미진한지.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하나고 또 하나가 이제 이분이 어제 아침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곧바로 이 부분을 극단적 선택의 어떤 사인으로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하고 연결시키려는 그런 이 시도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급기야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간접살인이다 등등의 사실상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 후보 또는 민주당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사인도 사실은 모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어떤 가벼움, 신중하지 못한 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이제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태도다라고 본다면 예. 이것이 수권 정당의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바로 다음 날 이 사인이 다르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애도도 없고 사과도 없고 최근에 플랜카드 많이 붙여요. 지금 국민의힘이 깊이 반성합니다. 뭘 반성하는 건지.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조폭 관련해 돈을 받았다. 그리고 이 후보의 어떤 아들이 입시 비리가 있다. 이거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뭔가 마타도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즉 한 시민의 어떤 죽음을 예. 이런 정치적으로 악용을 해서 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지금 이 선거의 과정 속에서 이게 적절한 자세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가 좀 윤 후보가 사과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학 교수님 논평 중에 애도가 없었다고 하는데 뭐 빈소에도 조화까지 보냈으니까요. 국민의힘에서는 그 부분은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잡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그런데 고인이 된 이 제보자 이모 씨에게 검찰에 제출하지 않은 녹취록 3개가 있다. 그게 바로 해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포렌식이 필요하다. 저희가 이거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저거는 사실 확인해 보면 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휴대폰은 유가족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경찰의 수사가 끝나면 그래서 유가족 측에서 만약에 동의를 해준다면 저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있으면 그냥 유가족의 뜻에 따라서 공개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또 경찰도 이 사건 관련해서 저 부분 포렌식해서 분명히 좀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예.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결국은 유족이 저 부분에 파일이 만약에 있다면 공개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예. 사실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살려 보면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재판 과정에서 유명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했는데 변호사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재산이 3억밖에 안 줄었다. 이걸 두고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경궁 김씨 의혹, 본인 그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의혹 등 재판에서 이 녹취가 제보가 됐고 이 제보가 친문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로 들어갔다. 이게 지금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추가 녹취록까지 있다. 제보자 이모 씨에게. 이 부분 저희가 또 한번 또 생각해 볼 여지는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장 변호사님. 추가 녹취록은 아직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판단하기는 좀 이르겠지만 뭐 녹취록이 됐든 뭐가 됐든 있다면 검찰에서 당연히 수사하고 진상 밝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근데 다만 저 녹취록 중에 이미 검찰에 지금 제보가 되었던 그 녹취록이 사실 허위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조작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혹이 있어서 민주당에서 그 고인이 되신 분을 고발했던 사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다면 그 녹취록이 정말 조작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 지금 추가로 있다고 하는 녹취록도 어떤 내용인지 그 부분도 검찰에서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 수사 중이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녹취록 혹은 비공개 녹취록 3건도 어서 검찰이 좀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앞서 유족 측은요. 민주당의 압력 말고도 고인이 검찰의 부실 수사에도 불만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수사가 좀 잘 되고 신속하고 혹은 이쪽 저쪽의 의견들을 잘 살펴서 봐야 되는데 오늘 뭐 한 언론이 이걸 좀 정리했더라고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100일 가까이 걸렸고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도 100일이 넘었고 왜 이재명 후보 관련 검찰 수사들이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이걸 좀 따져묻는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왜 이재명 후보 관련된 수사는 이렇게 진척이 없나. 98일, 106일, 128일 동안 도대체 검찰은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우연이냐 필연이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따져보면은 우연보다는 필연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 한 분이 이제 안타깝게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부장검사가 이전에 그 수원지검에서 조사 대상이 이태원 변호사하고 같이
근무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의혹이 하나가 있고 예.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은 이미 두 분이 이제 뭐 희생됐다고 하기보다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했는데 지금 이종수 검사장이 지지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지검장은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또 고등학교 후배다 보니까 좀 어떤 코드를 맞춰서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속도를 내지 않는 거 아니냐. 유동규까지는 왔는데 그 윗선 경진상에서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절대로 이재명 후보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성남 FC 후원금 수사는 성남지청도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축출하는 노력을 많이 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 그분이 이제 지청장으로 있기 때문에 굳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단순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문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내세웠던 검찰 개혁이라는 게 현주소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검찰 장악을 통해서 검찰 개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도원 의원님 여러 논평 중에서 이재명 후보 앞에만 가면 검찰 수사가 멈춰주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라는 표현은 우연이 아니다 필연이다는 의혹이 있다라는 걸로 좀 순화를 하겠습니다. 예. 야당은 어제 오늘 숨진 제보자의 사망에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법적 조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분의 죽음을 대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마타도어성 억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인이 이미 변호사비 대납 주장에 대해서 진술서를 통해서 지어낸 말이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도 말입니다. 국민의힘이나 기타 정당 혹은 다른 정치 지형에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악용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 같은 것들은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정치권의 공방을 요즘 유행하는 짧고 굵은 메시지로 요약했어요. 간접살인, 오늘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살생 데스노트 아니냐라고 했고 안철수 후보는 살인멸구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죽여서 입을 막는다. 김경진 의원님, 앞서 근데 여권 인사들은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고 했는데 법적 조치를 고려한다라는 건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고소고발 조치를 좀 취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글쎄요. 그건 아마 김용민 의원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최소한 지금 이 건의 이 변호사 대비 대납 이제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그냥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또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흔적은 없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지금 오늘의 경찰의 발표가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해요, 보면.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분이 이미 지금 유한기 씨, 김문기 씨 두 분이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본인 입으로도 구속돼 있는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도 구속되기 직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지점이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보면. 어쨌든 그래서 최소한 대장동 혹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관련되어 있는 의혹을 제기하신 분들이 벌써 최소한 4분, 그러니까 구속되신 유동규 씨까지 포함해서 예.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거나 예. 또는 어떠한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나와서 굳이 모텔에서 투숙을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불안감을 느끼다가 죽음에 이른 경우들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재명 후보 옆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럼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이 저런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그 참 상황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해야 적절하게 국민들을 위무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닐까요? 도의적인 책임을 어느 정도 져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안철수 후보의 메시지, 권영세 본부장의 이 말들 화면으로도 모아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준비가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간접 살인을 방조하는 극악무도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날이 아직도 55일이나 남았다는 것이 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 멸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죽여서 입을 막는다는 살인 멸구는 혹정을 일삼던 중국 봉건 영주들의 필살기였습니다. 죽여서 입을 막는다는 살인 멸구라는 안철수 후보가 이런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어제 영화 아수라의 현실판을 보는 것 같다고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었는데 AI 윤석열, 그러니까 인공지능 윤석열 후보도 영화 아수라를 언급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현실 고증이 아주 잘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수라 같은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AI랑 저를 비교하시다니 참 슬픕니다. 지금 이 대답부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네. 정리를 하자면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보니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게 앞으로도 조금 이 논란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계속 부추기고 싶겠죠. 사인이 규명이 됐는데도 이 정도면 만약에 이게 극단적 선택이었다 그러면 아마 더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지금 이 심장마비로 이제 사망을 한 것인데 이거를 공당의 원내대표인 분이 간접살인이다. 선거대책본부장이 데스노트다. 대선 후보가 살인멸구다. 일종의 이제 어디에도 금도라는 건 있습니다. 게임의 룰이라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전쟁의 양상을 띠는 선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면 이 국민들이 다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저는 저런 단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말하신 분들이 지금 사인을 규명됐기 때문에 국가수 사인을 규명한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사과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런 선거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 발전에도 굉장히 위협적인 어떤 용어를 사용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이재명 후보 앞에 가면 검찰 수사가 다 막힌다. 지금 윤석열 후보 앞에서도 많이 막혀 있어요. 판사 사찰, 고발 사주, 옵티머스 부실 수사,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수사방해, 윤호진 뇌물수수 무마. 예. 이게 지금 조사 안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방적으로 지금 되는 건 아니다. 어찌 됐건 저는 검찰이든 공수처든 후보 아니라 그 이상이라 그래도 빨리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는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지금 감싸거나 이재명 후보를 수사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 끊으려고 했던 이유는 다른 건 아니고 그럼 김호수 검찰총장이 문제인 거네요. 그럼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예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기존에도 항상 이렇게 권력 이동기가 되면 수사를 굉장히 미진하게 하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금도 똑같이 일종의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를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현주 변호사 말씀대로 좀 어떤 사안이건 간에 빨리 검찰 수사를 좀 빠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비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이모 씨 오늘 1차 사인 그러니까 심장 질환에 의한 사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정치권 공방은 여전한데요. 이 주제를 저희가 핵심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또 하나의 녹취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